IPO가 2020년에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프리 IPO도 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프리 IPO가 왜 함께 같이 늘어나는지 이해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프리 IPO는 뭘까요? 제가 영어 선생님처럼 단어를 설명을 하자면 프리 IPO, 그냥 봤을 때는 IPO란 단어가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리가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단어를 해석하자면 프리란 단어는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IPO 이전의 시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IPO와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프리란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먹기 전에 라고 하면은 점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시점을 말하는 거죠. 프리 IPO는 상장하기 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뜻은 상장 전 지분 투자, 발행자 입장에서는 상장 전 지분 매각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상장할게 돈을 다오입니다. 주로 사모투자회사, 헤지펀드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투자자들은 상장이 임박한 기업을 공모가가 정해지기 전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식이 비싸지기 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형태는 신주 발행이나 구주 매입, 또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 수단인 상환 전환 우선주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투자 형태가 어떤 형태냐?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창 해먹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 IPO를 한다라고 뉴스가 뜨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관해서 강조해서 뉴스가 항상 뜨죠. 여기서 주당 가치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은 향후 기업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예로 최근에 프리 IPO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프리 IPO를 진행하면서 주식을 주당 17,912원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발행 주식 수가 57,020만 주 정도가 되니까 이걸 곱하면은 기업 가치가 나오죠. 곱하면은 1조 24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가격은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평가를 한 거지만 시장 가치의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프리 IPO 같은 경우에 자세한 옵션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속에서는 투자자는 풋옵션이 대체적으로 있는 편인데 주로 몇 년 이내에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체될 경우에 행사를 많이 하죠. 반대로 발행자도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프리 IPO 하는 정도의 시점까지 오면은 발행자,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자보다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장 후에 매도 제한 기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또 투자자가 상장 후에 수익을 내면은 매도 차익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님, 상장 후에 예상 수익률을 12% 정도 예상하셨던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IPO가 잘 돼서 그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어떡하시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딴 프리 IPO는 상장을 전제로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 머니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 B, C까지 이어지는 이런 투자 단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시리즈 C 이상 단계 이후에 뭐 투자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큰 목적이나 규모 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장 전에 투자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프리 IPO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은 왜 프리 IPO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본 조달을 위해서입니다. 워낙 기본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 프리 IPO는 신주가 아니고 구주 매각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존 대표나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상장의 요건에는 주식 분산의 요건도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해서 기업 가치를 증가는 시켰는데 지분 분산을 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나 대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전에 나에게 주는 선물 겸
상장 전에 지분을 정비할 겸 해서 프리 IPO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방시혁 대표가 상장 전에 구주 25%를 2천억에 프리 IPO를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었죠. 셋째, 매출액, 영업이익, 숫자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래소는 상장할 때 적합성까지도 함께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적합성 내용에는 주주의 구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장하기 전에 주주의 구성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프리 IPO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주주가 주주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관련 업종의 다른 법인이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산업에 가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주주 명단 구성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게 되면은 거대 게임사, 소프트웨어 회사 주주로 참여해 있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투자자분들도 카카오게임즈에 어떤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주 명단 구성만 봐도 카카오게임즈가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는 왜 프리 IPO를 할까요? 첫째는 주식의 절대적인 메커니즘, 상장 전에 싸게 사서 상장 후에 비싸게 팔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주가 성장의 전 구간을 봤을 때 주가가 크게 뛰면서 또 비교적 빠른 투자 해소 기간, 이 구간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무조건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 이걸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간이 바로 비상장 시장에서 상장 시장으로 넘어오는 이 단계입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참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상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꼭 먹고 알 먹고 IPO 시장이 활발해지면 프리 IPO 시장이 활발해지는 이유.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증권사 수익에서 상장 주간의 매출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탑3, NH,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같은 걸 보면은 아마 이쪽 증권사 계좌를 쓰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 증권사가 탑3 하는 이유는 이들 증권사가 실질적으로 상장 주간이나 M&A 등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프리 IPO를 통해서 지분 투자도 하면서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장 주관사를 맡는데 기업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께 성의를 보이는, 실제로 프리 IPO에 참여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사에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프리 IPO에 참여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사가 아니다. 이건 상도덕 없는 뒤통수가 아니고 상장 준비 단계에서 의견 조율이 조금 안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프리 IPO를 통해서 투자 수익도 올리고 상장 주관사 선정도 함께 취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 IPO 시장이 요즘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이미 한국투자, KB, NH 이런 증권사들은 IPO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한번 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프리 IPO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입찰 제안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무신사, 펄어비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서 5배에서 7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기존의 정보 우위가 있고 또 탄탄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 IPO 시장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가 ECM 발행액 추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ECM은 발행 시장을 뜻하는 에쿼티 캐피탈 마켓의 약자입니다. 주식이 대부분 언제 발행되죠? IPO 할 때, 또 대표적으로 유상증자 할 때 많이 발행이 되죠. 이런 신주가 발행되는 발행 시장의 규모가 작년에 3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전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 발행 시장 규모 자체는 수년째 30조에서 4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발행 시장의 캐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PO 시장의 경쟁은 지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프리 IPO 시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사 참고 자료를 통해 한국투자 IB 본부장의 IPO 수수료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 소식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현재 공모기업에 대한 인수 주선 수수료, 그러니까 대기업의 IPO 공모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2% 정도 수수료 수준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지금 IPO 주선에서 수년째 리그 테이블 1위, 2위를 뭐 앞다퉈서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IB 본부장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증권사,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4조가 넘는 이름이 있는 증권사들은 지금 IPO 시장만 바라보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증권사들도 자기 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는 이제 IPO는 기본적인 업무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프리 IPO 같은 자기 자본 투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M&A 시장에서 얼마나 역량을 내는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 IPO에 관해서 뜻과 시장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형입니다. 프리 IPO 시장의 투자자는 대부분 사모투자회사, 펀드, 헤지펀드 회사, 이런 회사들인데 모두 사모펀드의 형태로 주로 운용을 합니다. 여기서 사모펀드가 뭐냐?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49인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운영하는 펀드, 또 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펀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설명이 물론 틀린 건 없지만 네이버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요. 법적으로 사모펀드는 개인당 1억 원 이상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억 원 이상은 투자하도록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 IPO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있다 보니 만기, 그러니까 상장이 연기가 되면은 만기도 함께 연기가 되고, 중도 환매도 불가능하다 보니 몇억 원이나 되는 돈이 거의 몇 년 동안 묶일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충분히 자금의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은 물론 엄청 높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쉽게 말해서 그냥 거지는 못, 소위 부자들의 재테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기업 분석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주식 중개 투자 회사를 거쳐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용사의 능력입니다. 프리 IPO가 상장 전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은 상장 전 주식은 더 싸고 상장 후에는 비싸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프리 IPO가 신주 발행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구주 매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구주를 회사 대표나 대주주 몫을 가져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투자자나 또 다른 브로커나 아니면 다른 투자 회사나 그런 쪽이 보유한 구주를 조달하게 될 때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과정, 그러니까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수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조금 들면 A라는 기업이 상장 전 운용사가 주당
15,000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A라는 기업의 주가를 보니 10,000원인 겁니다. 더 떨어졌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식 영화 작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시면 세력이 개미에게 주식을 떠넘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설거지라고 하죠. 프리 IPO 운용사도 다른 투자 회사들로부터 또는 주식 브로커들로부터 설거지를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업 가치 평가를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운용사가 놀랍게도 실제로 여러 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IPO 펀드 조성은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용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용사만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도 가치 측정에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년 상장사 38개사 중에 23개사가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프리 IPO 시장에서 너무 몸값 거품이 있었다입니다.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런 현상은 바이오 기업에서 더 두드러지는 편이었습니다. 왜냐? 실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죠. 실제로 19년 6월 12일에 상장한 앞타바이오를 한번 살펴보면 상장할 때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3개월 만에 절반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장 1년 전만 하더라도 18년도에 유상증자 할 때만 하더라도 주당 가격이 12,000원대였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3만 원이 됐느냐? 바로 주요 주주였던 HB 인베스트먼트가 상장 직전에 다른 벤처 캐피탈에게 프리 IPO를 합니다. 33,000원에. 이렇게 이 HB 인베스트먼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설거지를 한 거죠. 여기까지 프리 IPO의 뜻과 시장 상황, 체크해야 할 상황을 정말 총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